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이용 이민자의 영주권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이용 이력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개인 간 투자와 금전 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상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발 산불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덮으면서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야외 활동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의료, 재활, 복지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K-데이 페이스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인 시니어 통합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초강경 이민 규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장 미주 지역 한인 유학생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 F1 비자의 체류 기간 보장 제도가 공식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학교에 등록해 학업만 유지하면 별도 비자 갱신 없이 무기한 머물 수 있었지만 오는 9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은 최초 입국 시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4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 재학 중 전공을 바꾸거나 석박사 통합 등 장기 학업 과정을 밟는 유학생들은 학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민서비스국에 별도의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신원 조회와 지문 채취 과정을 거쳐야 하며 거절 시 즉시 체류 신분을 잃게 됩니다. 졸업 후 주어지는 출국 준비 기간인 그레이스 피리어드 역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취업 준비 OPT 시간도 촉박해질 전망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우선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제도 발효일인 9월 15일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함부로 출국하는 것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입국 시 새 규정이 적용돼 즉시 4년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업 중 편입이나 전공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 인재들의 미국 유학길과 현지 취업 문턱이 한층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공부담 규정을 전격 부활시켰습니다. 오늘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된 공공부담 규정을 공식 폐지하고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최종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주권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나이뿐 아니라 식료품 보조, 의료 지원 등 정부 복지 수혜 이력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이민당국은 세금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립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사실상의 자산 심사라며 한인 사회를 비롯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의료와 식생활 안전망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환자들에게 고액의 돈을 받고 이른바 치유의식이라며 환각제를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한인 정신과 전문의가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검찰인 텍사스주 출신의 정신과 전문의 세뮤얼 이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51세 여성 티나 소디는 이 씨가 운영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환각성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이후 소디는 옥상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극심한 탈수와 저나트륨 혈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프로그램은 교회의 신성한 의식이었을 뿐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의사면허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동업이나 사업상 지인들과 금전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상대방을 믿고 투자를 하거나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민사상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차량을 한국으로 병행 수입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전 직장 후배였던 수입 대행업자에게 차량 수급을 위탁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캐딜락이나 링컨 내비게이터, 에스컬레이더 이런 거를 수입해다 팔고 있었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소싱하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차량을 아무래도 후배니까 제가 정이 가서 그 친구한테 일감을 몰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회사로 제가 직접 한국에 송금을 하고 차를 이제 수입해서 받기로 했었죠. 근데 차량 대금 약 42만 불이 넘어갔는데 결국엔 다 뜯겼어요. 결국 A씨는 2년 전 4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상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 이후에도 투자금을 받아간 피고 측은 투자금을 돌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원고 측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봤다는 B씨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를 라스베이거스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갑자기 철회하면서 업무상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비즈니스를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한 8개월을 같이 다녔고요. 그분이 10만 불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빠지게 됐고요. 한국에 오해가 있어서 좀 공사도 중단이 되고 그 오해를 푸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고 다시 6월 말, 7월 초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개인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법원도 A씨 건에 대해 승소 판결까지 내렸지만 투자금을 받아간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개인 대 개인의 어떤 민사적인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피해자예요. 하지만 쌍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사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투자가 잘못돼서 어떠한 그 비즈니스 저지먼트라고 얘기할 텐데 사업상 판단을 잘못해서 손실이 난 것이지 사기는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는 투자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투자금을 받아간 피고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강제구속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형사법상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피고가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고의성을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수혜주로 꼽히던 반도체 기업들의 동반 폭락세에 밀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뒤흔든 건 AI 반도체 선두 주자들의 급락세였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70%가 넘는 강력한 분기 실적 성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출 우려와 반도체 섹터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여파로 엔비디아 등 주요 제조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내려앉으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무력 충돌 위기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가 반등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대체로 예상치를 웃돌고 있지만 급등했던 기술주들에 대한 경계 매물과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호평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20여 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며칠 후 자신의 SNS에 해당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거나 우호적인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자산이 외부 금융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위탁 관리되는 제3자 일임 계정에 들어있어 대통령 본인은 주식 거래 사실을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행보는 개인적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가짜뉴스의 왜곡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북동부를 뒤덮으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뉴욕시는 산불 연기로 인해 지난 2023년 대기질 악화를 겪은 이후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주는 비상 대응을 확대하며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100여 건 이상의 산불 연기가 미 북동부로 확산되면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적색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연기의 영향은 지난 15일부터 본격화됐으며 오늘 16일 농도가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대기질 지수는 150에서 200 안팎으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기록했으며 센트럴 뉴욕, 웨스턴 뉴욕 일부 지역은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캐나다 산불 당시 뉴욕 대기질 지수가 480까지 치솟은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산불 연기 속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기침과 호흡곤란, 눈과 목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이나 심장, 폐질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불 연기에 폭염까지 동시에 이어지며 뉴욕시는 비상 대응을 확대했습니다. 시정부는 당초 종료 예정이던 폭염 비상 운영을 하루 더 연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수백 곳의 쿨링센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311이나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뉴욕시 전역의 경찰서, 공공도서관, 일부 소방서에서 무료 KN95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코드 그레이와 코드 레드를 발령하고 노숙인 지원팀을 투입해 마스크를 배부하며 냉방시설이 있는 보호공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도 수영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수의 야외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실내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가능한 실내 머물고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역시 머서, 미들섹스, 몬머스, 오션 등 중부와 남부 지역에 코드 레드 대기질 경보를 내렸고 버겐과 허드슨 등 북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대기질이 17일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금요일까지 산불 연기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말에는 소나기와 내우가 예보됐으며 오염물질이 섞인 더티레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닷새 연속 대대적인 공습을 강행했고 이란 역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강력한 보복 타격에 나서며 중동 전역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닷새째 신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남부 반다르 아바스의 주요 해안 방어망과 캐슘 섬의 미사일 기지 등이 정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미군은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을 통제하는 해상 봉쇄 조치를 재개하고 경고를 무시한 유조선을 타격하며 이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역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요르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겨냥해 수십 대의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동맹국의 주요 인프라를 보복 타격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평화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령화 시대, 의료와 돌봄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니어 케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인 시니어를 위한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 K-데이 페이스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범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처방받기 위해 여러 곳을 오가야 했던 시니어들의 불편함. K-데이 페이스는 의료와 재활, 사회복지, 영양관리, 주간 프로그램까지 하나의 팀이 제공하는 통합돌봄 시스템으로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은 기념행사에는 의료계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1년의 성과를 축하하고 한인 시니어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K-데이 페이스는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춘 통합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인 소사이티는 이 페이스 시니어 케어이 많이 있는데 의사랑 양로보건센터랑 재활병원이랑 같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우리 페이스 프로그램이 처음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직접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경험을 전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K-데이 페이스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약들도 배달이 되고 물리치료도 여기 센터에서 빙고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물리치료를 하시고 현재 K-데이 페이스는 만 55세 이상 메디케어와 메디칼 가입자들이 자격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으며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통합 돌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으로 주민들의 수면 부족 등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충분한 수면은 척추나 관절, 근육, 인대 등의 회복을 위해 필수인데 열대야는 불면증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수면 부족은 몸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후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미국인들은 연평균 36시간의 수면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 주민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매년 최소 7시간에서 9시간의 추가적인 수면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밤 기온이 화씨 60도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인체가 수면 중 피로를 회복하기 어려워져 고령층과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위험을 극도로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낮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간에는 쿨링센터를 이용하거나 에어컨을 적극 가동해 체온 조절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졌던 상승 모멘텀이 꺾이며 약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틀간 상승분의 164%를 반납한 내스닥이 셀러프 모드를 주도한 가운데 3대 지수는 나란히 이번 주를 6주 만에 하락한 주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상승한 가운데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헤드라인 소매 판매 지수는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근원 지수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더욱이 헤드라인과 근원 지수 모두 전월치를 크게 밑돌며 소비 둔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전망치와 전월치를 몇 배 이상 웃도는 4년 8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역대급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타이완 세마이컨덕터가 오히려 5주 최저치로 후퇴하며 기술주들에 집중된 패닉 셀링을 촉발했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을 초토화시켰고 그중 SK 하이닉스는 이틀간 22%까지 급락하며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